안녕하세요. 참아주의과 박인수 원장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하지정맥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조금 더 자세하게 하지정맥류의 초기 증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하지정맥류의 초기 증상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작은 실핏줄 형태로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외관상 이미 혈관이 보이지만 증상이 전혀 없는 분들도 있고, 또는 외관상 멀쩡하지만 불편한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도 대표적인 초기 증상으로는 다리에 쥐가 난다, 다리가 저린다, 다리가 무겁다, 다리가 붓는다, 또한 다리가 땡기듯이 아프다 하는 증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초기 증상들이 다른 질환들과도 증상이 유사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러한 증상을 구분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처럼 하지정맥류 초기 증상들은 매우 애매하고 복잡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앞서 말씀드린 증상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하지정맥류라고 단정 지을 수도 없는데요. 왜냐하면 보통 근결곡계 질환, 즉 근육, 인대, 관절, 신경 쪽에 문제가 있어도 앞서 말씀드린 증상들이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애매한 증상들과 하지정맥류를 구분해 볼 수 있는 특징은 바로 하지정맥류는 혈액순환의 장애라는 것입니다. 즉 혈액순환이 잘 되는 낮에 활동하거나 운동할 때는 하지정맥류의 증상은 더 완화가 되는 반면, 하지정맥류는 쉬거나 밤에 잘 때 다리가 더 아프거나 저린 특징이 있게 됩니다. 반대로 근육, 인대, 관절의 근골격계 질환의 경우에는 활동을 많이 하거나 운동을 심하게 할 때 더 다리가 아프고, 반대로 밤에 쉬거나 잘 때 통증이 더 약해지는 특징이 있게 됩니다. 대다수 질환들이 그렇듯이 하지정맥류도 초기에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지정맥류 역시 대표적인 진행성 질환이기 때문입니다. 초기에 치료할수록 치료도 훨씬 간단하고, 또한 나중에 재발도 막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환자분들은 초기에는 별로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방치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정맥류를 장시간 방치하다 보면 단순한 증상뿐만 아니라 복잡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한 부종이나 저림의 증상들이 장시간 방치될 경우 피부염, 혈전증, 피부 괴사 또는 피부 궤양 같은 매우 복잡하고 위험한 합병증이 유발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심한 경우에는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심부정맥 혈전증 같은 위험한 합병증이 동반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하지정맥류는 단순한 외관상, 미용상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치료해야 하는 질환의 개념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런 하지정맥류의 치료 방법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